처음엔 설렜거든요. 오늘은 진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듣는 순간 괜히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어색한 심리전이 시작됐죠. 그 순간 책에서 본 대답을 읊었어요. 진짜 아닌 척하면서요. 나답지 않게 굴다가 말도 마음도 겉돌고요. 이상하게도 그냥 나답게만 할 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소개팅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소개팅하면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죠. 네. 소개팅이 예전에는 좀 설렘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계산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 미션 같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조금 전에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만 나눴었는데, 소개팅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개팅이 딱 들어온 순간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선선 씨보다 조금 알고 있는 게 최근 정보가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은 좀 제가 이끌고 가야 하지 않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 소개팅 저는 한 3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달 전 얼마 안 네. 됐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진짜 아쉽다. 잘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잘 헤어지신 거죠? 네. 연락 안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좀 소개팅에 나가면 어색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다 싫어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직업적으로 근데 네네.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공백이 비는 걸 아. 못 참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은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그런 멘트를 하는 줄 알고 애프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그건 직업병이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냥 그 자리를 좀 유쾌하게 좀 네네네.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좋잖아요. 뭐 네. 불쾌하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3-4번 강조했네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홀로 계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는 힘들어. 맞아. 그러면 주변 분들이 소개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순간 덜컥 물기도 하죠. 근데 그 소개팅이 참 쉽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갈수록 소개팅이 정말 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 소개팅이 들어왔다면 네. 거절하지 말고 일단 나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나중에는요 기회도 안 와요. 진짜로. 맞아요. 얼마나 서럽다고요. 저는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소개팅에 대한 주제잖아요. 제가 언제 소개팅을 했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2000년대 밀레니얼 세대 때. 그때 뭐가 유행이더라? 그때 이렇게 아주, 그네 타는 카페 이런 거 유행할 때 아니에요? 그때서도 다방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저. 이 소개팅을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소개팅을 딱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장소를 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선 연락을 취해서 네네. 어떤 장소가 좋겠느냐 네.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취향을 확인한 다음에 맞아요. 장소를 고르죠. 그쵸. 네. 근데 저는 보통 식당 같은 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 식당? 네, 저는 그냥 가볍게 카페에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설렘이 시작되는 그 소개팅을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저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 사연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은 오늘도 제가 가져왔죠. 네. 닉네임은요, 소심한 소주 한 잔입니다. 소주 한 잔. 네. 소개팅 나가서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듣고 네. 3초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회사, 집, 배달, 유튜브, 그게 다예요. 근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없어 보일까봐. 저도 그런데. 네. 그래서 요즘은요, 독서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독서 광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진짜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다음 소개팅엔 진짜 독서 취향 맞는 사람 만나서 얘기 술술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 그럼 그땐 진짜일 테니까요. 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소개팅 가서 본인 그대로를 꺼내놓으면 좋겠으나 그런 내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를 물어봤을 때 뭔가
교양 있고 고상하고 뭐 이런 취미를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네네네. 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소개팅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아까 사연자분이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취미 이렇게 물어볼 때 독서라고 얘기를 진짜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독서라고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독서 요즘에 취미를 하면서 모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일단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분들도 보신 적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취미를 할 때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무언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소개팅 나가서 취미가 뭐예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어. 얘기하면은 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면접 보는 기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접장에서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취미가 뭔가요? 그렇죠. 뭐 좋아하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특기가 뭐예요, 이렇게? 와, 특기까지 물어보면 저 나옵니다. 나가요, 집에 가요. 그럴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나를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 소개팅이 요즘에 이제 어렵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소개팅이 어려운 그 첫 번째는 바로 미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보를 파악해서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먼저 푸셔를 본다던가 그 사진을 모르게 이렇게 넘기면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 거야, 상대방이. 일단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뭔가 내가 기대했던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세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조금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일단 소개팅을 받으면 연락처를 받잖아요. 네네. 등록을 딱 합니다. 그러면 카톡 프로필에 딱 뜨죠. 그쵸. 사진을 막 넘겨봐요. 막 내 푸셔를 스타일인가? 네.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뭔가 좀 애매하게 막 이렇게 좀 애매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그럴 수 괜찮은 있어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네네.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올해째로 이제 19년째가 되는데 예전에 이제 남편 연락처를 받으면서 그때도 톡이 있었습니다. 그때 푸셔를 막 넘기면서 이 사람은 자기 사진뿐만이 아니라 배경 사진을 찍네 또는 가족 사진 찍네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정보를 수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어떤 뭐 자연 풍경을 많이 찍어놓은 네네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고 좀 여행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차 막 이런 거 네네. 올려놓으시는 남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차 진짜 좋아하나 보다. 맞아. 취미가 나랑 별로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본인이 예쁘게 나온 사진 다 올려놓잖아요. 올리잖아요. 셀카를 찍어서 또 메이크업을 해서 예쁜 장소에서 한 100장 찍어서 한 장 걸린 그쵸. 그런 사진 딱 걸어놓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나오시는데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의 외모를 볼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없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인지된 그 정보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이대가 아니다 맞아. 보니까 소개팅도 어렵다라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무너진다는 거죠. 갑자기 한 경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소개팅을 했었는데 네. 니쿤이래요. 니쿤 아시죠? 니쿤. 2PM의 네네. 그 잘생겼잖아요. 짐승돌 그 니쿤 아시죠? 근데 그분이래요. 네. 정말 너무 외모가 진짜? 닮았다고. 하길래 닮았다고. 네. 그리고 심지어 또 와. 연하였어요. 떨린다. 굉장히 떨렸죠. 네. 근데 이거 웬걸.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그분은 니쿤이라고 하지 않는 걸로. 저 네.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저는 외모도 보긴 하지만 그 사람 말하는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 나 누구 닮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그래 만났는데 심지어 그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구두를 신고 갔다 자기 구두가 밉다며 이럴 줄 알아서 운동화 신고 갈 걸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번 출구 앞에 본인이 서 있대요.
근데 얼굴을 어떻게? 못 봤었어요. 얼굴을 못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뭔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쳐다보는 그 사람이 눈빛? 뭔가 그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글쎄, 느낌이 오죠. 와 이거는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제 나 뭐 놓고 왔구나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20대 때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기대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맞아요. 아니게 되면 그 설레임도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이 라는 시간을 생각이 어떻게 보낼까? 들고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 이제 동생, 후배들이 남성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팅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해보면, 그 푸시안을 왜 그렇게 찍는지 모르겠다며. 이거는 사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환경 속에서 그려졌던 이미지가 분명하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사전적으로 뭔가 푸시아를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플레임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렘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 외모적인 것만 맞아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네. 하지 않았나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매력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개팅할 때 내면적인 매력 어떤 것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말하면서의 분위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이 어려운 이유 3번째가 그 사람에 대한 말투입니다.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소개팅을 할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소개팅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게 이렇게 붙었네요. 있어요. 저는 그냥 체득한 건데 그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밀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그 남편의 소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모임에서 그러니까 선배 모임에서 남편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헌팅도 아니고 뭔가 썸띵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 누가 결혼해? 라고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봐도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영상도 보지 마. 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좀 헤어질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마음에 들면 뭔가 공원을 걷는다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렇게 한 잔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연락처를 좀 주고받는다던가 그날 헤어지기 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집에 가야죠. 이거 너무 찐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조금 더 상상을 해봤을 때 아니 여기 이쪽에 19금 딱지 하나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좀 해보면 네. 좀 기대를 좀 했던 게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집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제가 어딜 더 가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상대방이 먼저 여기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좀 걷고 들어가시겠어요? 이런 말들. 그 기대하면 안 되는데 내심 기다리게 되는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설레임과 긴장감 좀 나한테 애프터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이런 부분들, 기다려진 순간들. 저는 약간 그 선선 씨의 그 멘트를 들으면서 네. 아니 밥 한 숟가락 떴는데 너무 웃겨서? 수락 구첩 반상을 차려달라고 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 연애를 마음에 들었어. 소개팅밖에 안 했는데 이미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상상 속에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소개팅하면서 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디 살면서 뭘 할까?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저는 이분의 그 직장은 어떻게 되고 집은 어디이고 회사는 언제 다녔고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상대방이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럼 이게 옆으로 딱 두 가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엔 뭐 하세요? 그럼 그 문장 안에는 너 나랑 주말에 만날래? 이거잖아요. 감정을 건드려주는 질문이 좋을 것 같아요. 좀 짜게 식을 것 같아요 마음이. 소개팅이 싫었을 때 싫었을 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방법.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이제 상무님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희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